이렇게 멀쩡하던 비행기가 이렇게 박살난 걸로 딱 사진이 찍힌 거죠. 그러니까 쟤네가 주먹을 휘두른 건 맞았는데 내가 번개처럼 피했지롱. 내 손이 더 빨라서 제 공격을 막았지롱. 뻥이더라. 어퍼컷이 턱을 제대로 갈겼더라. 강산구 정지부장의 투시경. 자, 요거는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.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론 날려서 러시아에 타격을 입힌 여러 가지 영상, 사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뭐 연기 나오는 사진들 많이 나와 있죠. 일단 시작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내륙에다가 이제 그 드론 날려서 전폭기들 터뜨린 거. 요게 왜냐면 이게 계속 이 기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크림 대교에 이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터뜨린 사건이긴 한데, 요게 사건으로는 요게 새로 나온 사건인데 보통 기사는 새로 나온 게 더 위로 가고 더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거든요. 그런데 왜 뉴욕타임스라는 이른바 되게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라는 데가 이미 지나간 얘기를 더 위로 하고 새로 나온 얘기를 밑으로 했을까?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정확한 러시아를 때린 건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정확한 피해가 뭔지를 몰라요. 그리고 러시아의 앞으로 대응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. 앞으로 미칠 파장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큰 사건이다.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러시아라는 세계 양대 강국으로 꼽혔었고 지금도 뭐 넘버 몇 안에 드는 이 강대국의 핵전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가 되겠죠. 어쨌거나 저는 사건 중심으로 일단 크림대교부터 보겠습니다. SBU라고 합니다. 그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. 새벽 4시 44분 444. 우리는 이제 죽을 사자 그래서 어떤 444 그러면은 작전 타임으로 유의미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이 시간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새벽 타임에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, 그러니까 이제 뭐 M1 민간인 피해자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또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 피해서 새벽 시간에 차들 안 다닐 때 차 교각을 이 수중에서 탄 설치해서 빵 떠뜨린 거예요. 이게 크림대교거든요. 크림대교라는 게 뭐냐? 우리 강스 시청자들, 강식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. 우크라이나가 요래 생겼죠. 지금은 이렇게 뺏겼습니다. 근데 원래는 여기 크림반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크림반도를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했죠. 사실상 군사 점령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실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배하는 영토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다 러시아입니다. 러시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크림반도에 여기에 다리를 하나 딱 지은 거예요. 이 다리가 무려 20km짜리 다리입니다. 그러니까 바다 위에 다리를 지은 거예요. 우리 인천대교보다 더 깁니다. 이 다리를 지어가지고는 여기는 전쟁터인데 전쟁터를 통과해서 무슨 밥도 갖다 주고 총알도 갖다 주고 하려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요 길로 해서 이 다리를 통해서 보급로를 확보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다리가 갖는 의미는 뭐냐? 기본적으로 여기가 바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랑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도잖아요. 여기는 이어져 있고 하니까 딱 지도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땅이에요. 그런데 요거를 다리를 하나 딱 놓음으로 인해서 땅을 이어서 이렇게 러시아 땅으로, 그래서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주고 실제로 러시아 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가 뭐냐? 크리미안 브릿지라고 하는 이 크림 대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크림 대교가 갖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상징성과 의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로 계속 이 크림 대교를 공격을 합니다. 이미 2번을 공격을 했어요. 한 번은 제대로 공격해가지고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상판 일부가 완전히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리 상판을 터뜨린 게 아니라 교각을 터뜨렸어요. 교각이 있죠? 물 밑에서 갑자기 빵 터지죠. 폭발이 굉장히 높이 일어납니다.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이거예요. 여기 교각이 있으면은 다리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은 이 교각을 터뜨리면은 다리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폭발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이쪽에서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 교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어나서 폭발만 크게 일으키고 실제로 다리를 무너뜨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요거는 처음부터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쇼잉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.
있다. 왜냐? 이거를 차라리 진짜 아예 다리를 무너뜨릴 거 아니면은 이 교각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물폭발을 크게 일으키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.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크림대교를 이미 2번이나 공격했잖아요. 그리고 크림대교라는 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.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놈들이 크림대교를 노리는구나. 그러니까 완전 철통 경비를 서겠죠. 그런데 니네 철통 경비하고 있어? 알았어. 우리는 니네 철통 경비 따위는 1도 아니야. 왜? 러시아는 당나라 군대인 거 우리가 다 알거든.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대야말로 당나라 군대로 원래 유명한 군대였어요. 그런데 봤더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네? 우크라이나 군대가 용맹해서 라기보다는 러시아는 더 당나라 군대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니네 여기다 군대를 배치해서 잘 지키고 있어?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보자. 암만 잘 지키면 뭐하냐고. 우리가 이렇게 니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어 라는 거를 러시아 본토 빵 뚫어서 보여주고, 그 다음에 러시아가 철통 경비하는 크림 대교를 이렇게 온 세계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딱 공개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가 노리는 거는 어떤 상징성, 전 세계를 향한 여론 환기, 우크라이나는 세다 속에 지금 의미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또 공개를 합니다. 아까 기사에서도 그 크림대교보다도 더 중요한 기사로 드론으로 이제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를 타격한 걸 얘기했죠. 요거 말고 그 실제로 공군 비행기들 이렇게 쭉 화염에 휩싸여 있는 영상은 이미 보여줬었죠. 그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또 공개를 한 거예요. 이게 뭐냐? 다른 공항의 모습입니다. 확실하게 제대로 때렸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쭉 들어가서 얘한테 빵, 이게 드론이에요. 요 다음 순간은 빵인 거죠. 그러면서 또 다른 위성 사진도 있어요.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야 니네 전투기 우리가 40대나 망가뜨려 놨어. 그래서 무려 9조 원어치 피해를 입혔어 라고 얘기하는데, 러시아는 다 격퇴시켰어. 니네가 망가뜨린 거 그거 다 꼬물단지 어차피 갖다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야. 근데 아까 보시면 어떻습니까? 반질반질한 새 비행기 같죠? 그리고 위성 사진을 봤더니 멀쩡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죠. 이게 이제 그 TU-95라고 하는 이제 핵폭격기예요. 이런 전투기들이 있었는데, 그러고 이제 드론의 폭격 이후 사진을 봤더니 얼씨구 작살난 비행기가 이렇게 뻑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멀쩡하던 비행기가 이렇게 박살난 걸로 딱 사진이 찍힌 거죠. 그러니까 쟤네가 주먹을 휘두른 건 맞았는데 내가 번개처럼 피했지롱. 내 손이 더 빨라서 제 공격을 막았지롱. 뻥이더라. 어퍼컷이 턱을 제대로 갈겼더라. 슬로우 비디오로 딱 보이네. 제대로 정타를 맞았구만.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효과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죠. 이제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위성 사진으로 봤더니 이거는 뭐 꼼짝 없더라. 러시아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었다.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. 문제는 이제 미국을 보는 마음이, 그러면은 얘들이 뭐 잘하고 있네? 그러면은 좀 칭찬해 줘야겠네? 물론 그것도 있어요.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맥락의 것도 있더라. 러시아가 이렇게 뚫린다 그러면은 미국은? 이라고 미국인들 스스로 묻고 있네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, 최근에 국내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뭐 이렇게 군사시설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우리 간첩죄로는 처벌을 하네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.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사우스다코타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인이 사진을 찍다 딱 걸린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정보가 노출이 되면은, 자, 러시아 털리는 거 봤지? 이 드론 갖고 싸구려 드론에도 이렇게 공군기지가 털리는 수가 있다. 미국이라고 괜찮다는 보장이 있냐? 당연히 걱정할 만하죠. 아니, 그 드론이 러시아에는 되고 미국에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. 더군다나 드론 요격 시스템은 이래저래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, 그리고 모든 기술은 공격 기술이 방어 기술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. 창과 방패의 싸움, 그래서 팽팽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, 창과 방패가 싸우면 거의 대부분 창이 이깁니다. 왜냐? 공격 무기가 더 열심히 개발되거든요. 똑같은 합금의 재질이라도 막상 창의 합금 재질이 더 튼튼할 때가 더 많아요. 그냥 빵 부딪히면 방패가 오히려 뚫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.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, 기자의 시선이